명실상부한 대선 주자의 면모를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난 봐요. 김종인 위원장이 주입하고 계십니다. 성형수술까지. 제가 안 치러본 선거 있다고 그런 업자들한테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다지 뭐 그렇게 위원장님이 자꾸 주입하신다고. 내가 그 사람 보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예. 당신 뭐 때문에 저 당을 만들어서 당 대표를 하는 거야. 여러의 순간이 온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선 출마의 꿈 갖고 계시죠? 제가 열흘 전에 국회의원이 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요즘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 당선으로 인해 화두에 오르면서 결국 대선 주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흘여간에 나왔던 천하람부터 시작된 이 발언들이 김종인 전 상임고문을 거쳐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르기까지 이 나타난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보시고요. 이준석 대표가 결론이 낸 장면들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핵심은 그 본질에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지역구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저는 이준석 대표가 명실상부한 대선 주자의 면모를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은 정말로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는 멋진 젊은 대선 주자를 보유한 정당이 되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됐으니까 네, 내가 보기엔 이준석 지금 이 당선인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아마 내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죠. 한국 정치의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 당이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보이는 거 보면서는 다들 아이고 예측 틀리셨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그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래요? 변곡점을 만들 거다. 네. 그 변곡점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개혁신당이 이제 이 천하람하고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좀 점점 발전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자체를 거치면서 당세가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내가 봐요 높다고 봐요. 지방선거 거치면서. 네, 그러고서 나서 2027년이 될 거면 대선이 있는데 그때 아마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난 봐요.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매우 농후하다. 네. 이준석 대표는 용꿈 안 꿔요? 저는 안 꾸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뭐가 용꿈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본인은 아직 안 꿉니까? 저는 외교안보 쪽에 있어서 좀 더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외교안보 잘할 자신이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뒤에야 그런 꿈을 꿀 것 같거든요. 예. 예. 그 주입식 용꿈을 막 껐다 안 껐다 그런. 이 사명감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뉴스쇼 나와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용꿈을 안 꾼다고 뭐 외교안보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원래 용꿈 꾸려고 하면 당대표 할 때 했어요. 저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 근데 그때도 별로 그런 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여의도에 있으면요 그렇게 무슨 뭐 권력의 화신 같이 돼버려가지고 용꿈 꾼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스스로를 불태워가면서 하는지 많이 봤어요. 막 잠시 사라졌다 오면 갑자기 성형수술하고 나타나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예. 성형수술까지. 뭐 있어요 보면은 뭐 그런 사람들 어디 가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건데 정치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선 지지율 몇 프로 나온다 해가지고 흥분하고 이럴 것보다는 어차피 갈 길 가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 것이지 대권 정도 되는 거는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뭐 길 만들어 보려고 한다 해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주입하신다라고 했는데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하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김종인 위원장이 저한테 만나가지고 뭐 일반적인 다른 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나를 믿어라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당신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경제에도 이건 좀 알아야 되고 노동 정책 이거는 같이 뭐 공부해야 되고 이건 그냥 대권 꿈을 꾸든 안 꾸든 유익한 얘기니까 제가 그냥 항상 김종인 위원장님과 교류하는 거지. 다른 업자들 만나면요 가면 무슨 뭐 그 업자에 가까운 사람들 보면은 내가 어디 교회에 누굴 엮어주겠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내가 뭐 누구가 어디 가서 인사하고 와라 어디 가서 절하고 오면 뭐 몇만 표가 떨어진다. 제가 안 치러본 선거 있다고 그런 업자들한테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다지 뭐 그렇게 허황된 얘기 안 하세요. 최근에 무슨 뭐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물가가 장난 아닌데 물가 관련해 가지고 좀 대책 좀 세워야 되는 거 이런 얘기 그냥 대권을 꿈꾸든 안 꾸든 그냥 유익한 얘기. 예.
거긴 까는 거죠. 그 위원장님께서 이틀 전에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국 정치 변곡점을 만들 것이다. 별의 순간을 말씀하시고 2027년 대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또 본인은 용꿈 안 꾸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주입하신다고. 내가 그 사람 보고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예. 당신 뭐 때문에 저- 당을 만들어서 당 대표를 하는 거야. 아, 이준석 대표에게 물으셨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준석 대표가 소위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내가 이준석 보고 당신은 국민의힘에 있어봐야 아무 희망이 없어. 당신 국민의힘에서 빨리 나와가지고서 내년도에 국회 진입을 못하면 당신 정치 생명이 더 이상 지어촉될 수가 없어. 예. 그런데도 참 대표를 했다는 미련 때문에 미루고 해가지고서 지난 연말에 당에서 탈당해 나온 거 아니에요. 12월쯤에 나왔죠. 예. 내가 오늘 점심 때 내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아, 같이 드셨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와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 제가 국민의힘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노원에 공천을 받았었고 노원에 맞아요, 나가서 맞아요. 떨어졌을 거라고 그래. 아하. 응? 예. 이제 본인도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뭐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준석 대표가 이 의원 출마를 할 적에 내가 이준석이가 성공을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한국 정치에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보면은 이준석이만큼 일반 국민에게 지금 널리 알려진 인물도 없어요. 그렇죠. 예. 인물도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보수 진영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누가 다음 대통령 후보감으로 되어 있느냐 그거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스스로가 잠룡들 많이 예, 서운할 예. 용들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것 같은데. 예. 개혁신당 일단, 예. 대표로서 개혁신당을 갖다가 자꾸 발전적으로 갈 것 같으면은 예. 이제 다음에 2년 후에 오는 지자체 선거에서 아마 내가 보기에 상당한 이 당세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2년 후 지자체 예. 선거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분 2027년 만약에 지금 헌법 체제대로 대선을 치른다 할 것 같으면 그 중에 뭐 잠룡 중에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보수에 있는 후보들은 이준석 대표보다는 약합니까? 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약한지 약하지 않느냐는 이제 그때까지 가서 이제 3년 봐야 하는 후에 거지만 예. 내가 보기에 이준석 지금 대표가 이렇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뭐 제일 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면 제3의 후보가 성공한 적은 없잖아요. 관심은 끌었지만 왜냐하면 이제 양당 체제가 계속 오래돼서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은 개혁신당과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거나 또는 그건 뭐 개혁신당 흡수하거나 결선 투표하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벌써 아니, 3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 내부에 마땅한 후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 맞아. 후보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영입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이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차기 당대표 네. 6월 말 7월 초에 있을 누가 당 대표가 돼야지 국민의힘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느냐. 아하.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과연 국민의힘에서 누가 사실 대권 후보로다가 등장할 것이냐. 예. 이런 논쟁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 가서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개혁신당을 가지고서 그때까지 가고 그 대통령 후보가 뭐 양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또 보수 단일화 하자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칠 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 뭐 이준석 본인 스스로는 좀 겸허한 마음으로 주입받고 있다 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자기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다 김종인 위원장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치, 얘기하고 그건 있지만 본인의 처신에 달려 있어요. 내가 무슨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저는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 고문이 이 대표에 대해서 2027년 대선 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의 순간이 온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선 출마의 꿈 갖고 계시죠? 제가 열흘 전에 국회의원이 꿈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대선 출마는 저는
제가 어쩌다 보니 정치 시작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저는 제가 절대적으로 제가 생각해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 권력욕을 앞세워가지고 대선 준비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겸손하게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예, 꼭 제가 실력을 갖추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 잘 확인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 본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지지율 몇 프로 나온다 해가지고 흥분하고 이럴 것보다는 어차피 갈 길 가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 것이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실력을 갖추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